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윤청룡 부원장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상황이 풍전야와 같이 고요한 시간을 가져오다가 3월달 들어서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들어서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방한을 했고, 이 와중에 김여정은 대남 비난 성명을 다시 발표하고 나섰고, 최선희는 미국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3월 16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제하에 3월 15일자의 성명이었습니다. 이건 시기적으로는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방한하기 직전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여정 담화의 핵심 요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여정 담화의 핵심 요지는 김정은이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 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이 돌아올 수 있음을 언급했다는 거론하면서 이 말이 북남 관계의 마지막 기회로 될 수 있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다, 이렇게 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배려하여 야외 기동훈련은 없애고 연합지휘소훈련을 하는 축소 형태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리고 형식이 어떻든 간에 동족을 겨냥한 침략 전쟁 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는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적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금강산 국제관광국과 같은 기구들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했고, 이를 김정은에게 이미 보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만약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사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이미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막말을 해대고, 앞으로 남조선 당국이 상지연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전이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죠. 그러고선 담화 말미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이 말하는 3년 전의 봄날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3년 전이면 2018년입니다. 2018년에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 후 그 이듬해로서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참가를 초청했고, 이 당시에 김여정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이 2월 9일 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튿날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을 예방을 했고, 그리고 나서 3월 달에는 우리의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판문점 선언의 핵심 요지는 무엇이냐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그리고 연내에 종전 선언을 한다.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한다. 그리고 끊어진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 그리고 철도, 도로 연결을 하겠다는 내용 등을 천명하였습니다. 이 남북 선언에 이어서 싱가포르에서는 6월 달에 미국과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북한은 이 당시 이를 3년 전에 따뜻한 봄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김여정의 담화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임박해 있던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 즉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둔, 그리고 방한에서의 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과의 외세공조를 벌이고 남북공조를 취하라는 압박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1년밖에 안 남은 문재인 정부의 초조감을 이용하려는 속셈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노동당의 당면 목표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앞부분의 민족해방은 즉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미국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즉 민족공조를 통해 외세를 몰아내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의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럼 조선노동당이 당규약에 뭐라고 명시를 했냐면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노동당의 규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여정의 담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간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자체가 북한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니 이것을 영원히 중단해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따뜻한 봄날, 즉 남북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내세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이어진 최선희의 대미비난 담화로도 확인될 수가 있는데 3월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서는 미국이 2월 중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북한에 대화를 구걸해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된다 하면서 바뀌어야 되는 태도를 열거했는데 무엇이냐면 북조선에 대한 위협을 멈춰라.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얘기도 꺼내지 말라. 대북 추가 제재 발언 이런 얘기 꺼내지 말라.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대북 정탐을 중단해라고 열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 같은 기회를 미국에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리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고 하면서 도발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미국의 목표는 외교와 비핵화에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답변할 것이 없다고 무시하였고, 최선희의 담화에 대해서도 포토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이 UN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최선희 담화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김여정이나 최선희의 이런 강경한 담화를 내놓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의 김정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 시 김정은은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고 우리 측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를 이러한 김정은의 얘기를 실현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거듭된 대북 저자세를 보임으로써 북한에 아주 가벼이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정은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서 우리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막상 훈련 시기가 다가오자 기동훈련은 제외하고 매우 실효성이 적은 도상훈련으로 축소하여 시행하는 그런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저자세는 이번 한미훈련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북전단살포를 말라 하니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내렸고, 강경화 장관을 비난하니까 강경화 장관을 경질하는 등 북한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들어주는 저자세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태도가 북한의 요구 조건을 자꾸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함으로써 자신들의 노동당의 목표인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 완성되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이행해 가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유의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은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 우선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18일 우리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과 2+2 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즉, 북한 비핵화를 위한 UN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그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장 억지 제공을 하겠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합훈련을 통한 준비태세 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지요. 이로 볼 때 북한은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마도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요? 우선 김여정이 언급한 조평통과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의 폐지는 시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온갖 북한의 선전 매체와 남한 내의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평화와 남북 공조, 공세를 취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그리고 미국의 대북 강경 의지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남북 군사 합의 파기 선언도 배제할 수 없으며 아마도 저강도 군사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리도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김여정이 말하는 따뜻한 봄날이라는 것은 김정은이 추구하는 김일성주의와 통일의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주제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